교수님,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어르신들 앉아 계신데 같이 앉아서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서 하겠고요. 사실 20분 정도 준비했는데 10분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PPT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김덕균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감동을 줘야 된다. 효는 감동을 줘야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100만 서명운동한 우리 오홍준 원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실제적으로 효 교육 같이 공부하면서 모니터하면서 느낀 고민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저 밑에 그림이요. 효진흥원 조감도입니다. 젖이 만들어집니다. 금년 12월 달에 첫 삽을 뜹니다. 자, 효도법 개정으로 인성교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효도법이 상정되어 있지만은 아직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효도법이 통과됐고요. 그러나 효도법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이 효도법을 이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현재 현대효로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모니라고 하는, 그래서 소통과 배려와 바로 칭찬이 바로 현대효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경륜과 살아온 발자취가 아름다운 바로 어르신들이 효지도사 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받고 그리고 효지도 강의를 나가십니다. 학교 현장의 어려운 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효지도사 양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까 김시우 교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2008년에 시행이 들어갔고요.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효지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장려 기본교육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효행에 관한 교육을 장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 법령에 근거해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대전시 조례가 2009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는데요. 바로 교육에 관한 장려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교육감과 협조해서 유치원과 초중고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밑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젊은 인력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이 바로 효지도사 양성입니다. 그리고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그래서 효지도 교육을 나가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효지도사의 자격증이 나와 있죠. 우리 본원에서는 128시간의 그런 이론교육과 그다음에 실습과 레포트와 그다음에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자격은 세 가지가 나왔는데 모두가 다 효교육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효지도사 자격을 받게 되면은 이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목적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줄침부분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의 효지도사 교육 확대 운영이겠어요. 일자리 창출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업 영역에 보면은 효지도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효지도사비가 강의비가 나가는 겁니다. 사업 목적에 보면은 자라는 학생들에게 효교육을 통한 건전한 의식 고취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이것이 바로 효지도사의 역할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2011년에 400시간 이거 다 시청에서 강의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은 400시간이 5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죠. 2011년은 아마 3,4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2013년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통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효지도를 나갔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하면서 느낀 바를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자, 거기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좀 더 연구해야겠다. 그 다음에 좀 더 연수를 받아야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차는요, 금년 7월 달에 2차 모니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존경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 선생님께서 메모해 놓은 것을 제가 여기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선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들의 효지도사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좀 낮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개선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좀 구분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지도안 작성부터 시작해서 연수가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우수 강사 배출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아까 나왔죠. 하나는 효교육을 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자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 차원의 효지사 교육 확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효지도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능력 있는 자질 있는 사람이 효교육을 해야 한다 하는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충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고민이죠. 자, 효 강의 능력은 부족한데 일자리 창출로 자격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모니터 결과를 보면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또 연수하고 이런 기회가 마련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효교육원 경영자, 우리 효교사들이 선택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이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연수와 자격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을 받지요. 아까 128시간, 그다음 연수와 교연수와 그다음에 레포트, 실습 여러 가지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제 자격증을 받아요. 그럼 자격증을 받으면 효교육을 나가느냐? 아니에요. 바로 연수를 해야 됩니다. 일반 연수를 해서 여러 효님 앞에서 시범 강의를 해야 됩니다. 한 번에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갑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한 번 해서 무조건 이제 나갈 수 있는 자격은 되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원에서는 심화학습법을 반을 별도로 두어요. 지금 6개월 1년간 코스를 둬서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연수비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개인 지도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내용, 그래서 내용을 취사 선택하고 학습 지도안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PPT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청각 재료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자료도 만들고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발표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평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명품 강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앞에요. 네. 예. 그리고 이 반을 거쳐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모든 사람이 다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 문제 해결 지시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이제 자격증 3년마다, 이것은 좀 표현이 잘못된 건데요. 이건 뭐냐면 3년마다 이제 그동안 연수하고 강의 나간 것, 이것을 모아서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사람은 연수를 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수할 수 있는, 또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있으면 계속 강의에 내보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가받는 게 참 안 좋아요. 저도 누구한테 평가받으라면 좀 싫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야만 그래도 자기 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연수 기회를 계속 들여서 좀 나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그 아동센터에 몇 번 강의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1, 2, 3학년 그리고 유치원 학생이더라고요. 근데 5번 해봤더니 미천이 떨어져요. 솔직히 미천이 떨어져요. 그리고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를 해보지 않았거든요. 걔들 눈높이에 맞는 놀이문화, 바로 어떤 무용이라든가 율동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애들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어른식의 강의를 하면 제로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가라면 저는 못 나갑니다. 능력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데,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바로 자기에 맞는 그런 대상을 골라야 한다는 거지요.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덥석 받아서 나가면 안 되고요. 나는 초등학교 못한다. 나는 중학교 하겠다. 고등학교 하겠다. 노인 하겠다. 아까 우리 이창기 원장님께서 노인복지 쪽에 아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노인 쪽에 그 강의할 곳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아주 전부 다죠. 강의 나가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르신들 저도 그렇지만은 초등학교 저학년 나가서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효지사님이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곳이 있어요. 아, 나는 노인들, 어른들, 나는 고등학교, 중학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는 특수한 분들이 좀 하셔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좀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노인 일자리 저 앞에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 내용을 선택하라는 것은 애들 앞에서 공자와 맹자 안 됩니다. 전통적인 효액이 안 됩니다. 아까 현대효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모니라고 했잖아요. 바로 배려와 그렇죠? 소통과 칭찬과 이런 것에 의해서 애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애들 앞에 공자 어떻고 옛날 효 어떻고 그런 지적이고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러한 눈높이를 맞춰서 걔들에 맞는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훌륭한 강사는요, 어떤 그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해도 바로 강사와 학생과 학습 내용, 이것이 생명이에요. 거기 시청각 교재는요, 단순한 보조 수단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노인 일자리보다는 유능한 강사의 방점을 찍고, 계속 연구하고 같이 협력하고 정보 교환하고 연습해서 바로 명품 강사가 되면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바로 자신의 능력에 맞는 강의 대상자를 선택하라. 요거만 하면 하나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거 하나니까 저 만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초등학교 유치원 나가면 저 지금 제로예요. 분명히 뒷얘기 나옵니다. 저기 무슨 강사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제가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로 특기를 살려서 나는 어느 대상을 놓고 하겠다. 요거만 맞추면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강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연수해서 좀 기법이라든가 이것을 조금 배워서 하면 뭐 최고의 강사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살아온 삶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런 효지들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는 행복하고 아까 여러 가지 인프라 얘기했는데요. 대전만큼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1220명이 16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1300명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제 16기 후반은 합해서 한 1300명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국적인 효의 숫자가요. 얼마 없어요. 우리 대전이요. 3분의 2가 넘어요. 전체 전국적인 효지도사 배출 과정에서 우리 대전만큼 가장 많은 적이 없어요. 효지도사 석사님원이 우리 대전이 최고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오 원장님의 인간적인 인프라, 이런 인간망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우리 효지도사님들이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김덕준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게 100만인 서명운동 감동적다고 했잖아요. 이거 다른 데서 못합니다. 우리 대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9월 5일날 행사 한번 모여봅시다. 교육부에서 내려온다는데 모여봐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박수 치면 끝나는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